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캐릭터 예능이란 장르가 있는데요. 특별한 포맷보다는 캐릭터를 여러 상황에 가져다 놓고 나오는 재미에 의존하는 예능을 말하죠. 예전에 무한도전 같은 것들이 캐릭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바로 이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굳이 따지자면 그야말로 캐릭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르바라는 인물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성패는요, 이 조르바에게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매력을 느끼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통했던 그 매력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통하는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아마 조르바를 읽으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70년 전, 정확하게는 1946년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지식인인 나는 크레타에서 갈탄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처음 만난 조르바라는 노인에게 광부들의 감독관 자리를 맡겨요. 그러면서 나와 조르바가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때 조르바의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요, 지식인인 나의 기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한마디로 조르바는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날것의 인간입니다. 사회 규범이나 도덕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보고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 조르바인 거죠. 중요한 사업 재료와 도구들을 사러 큰 돈을 들고 시내에 갔다가 거기서 어린 여성을 만나서 호텔에서 뒹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금 횡령인 거죠. 그걸 속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뒹굴어도 되냐라고 묻는 사람이 바로 조르바예요. 그러다가 갈탄광 사업은요, 효율을 높이려고 그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걸 시공식을 하게 되는데, 시공식 날 그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주인공은 오히려 거기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조르바한테 물든 거죠. 사실 갈탄광 사업이 주인공에게는 일종의 족쇄와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족쇄가 없어졌으니 자유로워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조르바 소설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틀에 얽매인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조르바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고 부러워하는 느낌이랄까요? 퇴사하시는 분들 중에 풀필을 보면 조르바의 자유를 꿈꾸며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구속받거나 매여있지 않은 자유로움이 조르바를 수식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기쁘면 산투리를 연주하고 아니면 춤을 추는 등으로 감정 표현을 꼭 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조르바를 상징합니다. 조르바의 단점은 지나치게 마초적이라는 건데요. 여자를 감정을 교류하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도구적으로만 대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자는 입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수도원에 불을 지르는 수도사라든가 아니면 조르바와 목숨 걸고 싸우는 영감같이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오로지 남자에게 선택받고 싶다라는 이유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지가 않겠죠. 그 조르바의 마초적인 행동 때문에 이 소설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셨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작가의 서술 기조 자체가 편향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힘드셨을 겁니다. 옛날 분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나치게 마초적이긴 합니다. 조르바를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세계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될 텐데요. 사실 조르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벗어나 이 소설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조르바 소설에서도 그 화자가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니체가 자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글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자키스, 이름 어렵죠? 카잔자키스 같은 경우가 베르그송 밑에서 니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만든 소설에서 니체의 사상을 체현한 인물을 만나는 게 의외가 아닌 거죠. 니체가 말한 위버맨씨, 한국말로는 초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위버맨씨를 영어로 슈퍼맨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걸 한국말로 하니까 초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요즘에 초인은 또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위버맨씨다 라고 쓰는 추세인데, 이 위버맨씨의 실현태가 바로 조르바라는 거예요. 니체에 의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깨트릴 사람이 바로 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책임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위버맨씨인 거죠. 그런데 이 위버맨씨의 단계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해서 3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짐도 아닌 짐을 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막을 건너야 하는 낙타의 단계가 가장 밑바닥인 단계예요. 이는 보통의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일반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남의 짐을 날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제가 되는 거죠. 사회 의무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고요.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긴 하지만 근데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불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성이 좀 발달하고 자아가 강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다다르는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인데요. 어린아이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요. 억압받거나 구속도 당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존재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이를 초이성적인 존재로서 생각해서 어린아이가 마지막에 다다르는 위버맨시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위버맨시란 개념을 가지고 조르바를 보면 조르바가 바로 이런 단계를 사람으로 묘사한 형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조르바가 과연 바람직한 인간상인가? 초인의 시련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해탈에 가까운 이 개념으로 사회라든가 도덕, 규범을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인공도 그 부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업이 망하게 돼도 하하 웃으면서 거의 해탈에 이른 경지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행복은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도 버리고요. 아무데나 떠들며 내키는 대로 하는 조르바의 자유가 마냥 부럽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사실 뭐 초인도 아니고요. 그냥 뭐 초인은 무슨 낙타 단계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조르바는요. 개매너의 지멋대로고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 결국 세계 명작의 반열까지 오른 그리스인 조르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의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